본 방송은 4월 26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1번째, 그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어느덧 야구가 개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저리그 개막 이후 한 달간 핫했던 각종 이슈들을 월간 리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준영 PD님,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제가 주제인 만큼 현재 메이저리그 핫가이 이정우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방송일을 기준으로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0.398, 장타율 0.58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루타가 11개로 아직도 MLB 공동 1등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PD님, 이정우 선수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리그 정상급 외야수 중 하나로 지금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성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세번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 플루크라고 하기에는 이정우 선수가 KBO 시절부터 가져갔던 그 타격 어프로치가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그대로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슬러거 계열의 타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타구 속도라든가 어떤 발사각 이런 측면에서 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타격은 아니지만 개피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금 폼과 어떤 그 발사각 그리고 어떤 어프로치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존에 대한 그 인지 능력, 존 디서플린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볼넷 많이 얻고 있고 삼진 최소화하고 있고 그렇죠. 뭐 하드힛은 좀 아쉽다고는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그 스위스팟을 맞추는 능력 지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고요. 히트 그 안타 스프레이 차트를 보더라도 뭐 당겨친 타구, 밀어친 타구 골고루 이제 갭 사이로 잘 나오고 있고 홈런 3개도 다 당겨친 타고 이제 좋은 발사각으로 배럴 타고 만들어낸 걸로 나오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그 프로필이라든가 타격 분포라든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 구도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정우 선수의 남은 시즌도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메이저리그로 넘어갈 때 많은 그 동양인, 그러니까 NPB, KBO에서 뛰던 야수들이 고심을 약간 좀 위기를 겪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좀 겪는 부분들이 수비잖아요. 그렇죠. 센터를 보던 선수들도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3루로 빠진다거나 뭐 1루라든가 뭐 코너 외야로 빠지길 마련인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데 수비 지표도 괜찮게 찍혀요. 일단 레인지 측면에서 확실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암스트렝스 어깨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지표가 잘 찍히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다 리그 평균 혹은 평균 이상으로 맞추고 이정우 선수가 강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성적이 나오는 그 방식 자체가 아주 이상적이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최상의 어떤 버전의 이정우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던 어렛 배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키스의 초반 강력한 타선의 화력이 어렛 배트 덕분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모두가 어렛 배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KBO 구단들도 어렛 배트를 이용하여 연습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렛 배트 붐, 게임을 비트는 하나의 요소가 될까요? 아니면 잠시 호들갑일까요? 정현 씨 어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류의 배트를 그러니까 선수 본인에 맞춰서 커스텀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세인트루이스의 브랜던 도너반이라고 브랜던 도너반이랑 그 골드 슈미트랑 있을 때 의도적으로 배트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트 노브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두껍게 제작을 하는 배트를 이제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타격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어프로치에 가장 특화된 배트를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냥 지금 요 어뢰 배트라고 불리우는 이 배트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도 뭐 MLB가 뭐 배트 규정 자체가 그렇게 막 빡빡한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길이 규정이랑 둘레 규정 정도 정해주고 있는데 네.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선수들 본인이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또는 뭔가 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그 뭐 변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커스텀을 진행해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뭐 여태껏 계속 있어 왔던 시도니까 그렇게 막 제 생각에는 막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다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NPB도 4월 11일 기준으로 사용해도 된다 판정까지 나왔고, 네, KBO도 제가 알기로는 배트 규정이 MLB랑 똑같아요. 유사하죠. 네, 유사하거나 똑같은데 아무래도 KBO는 이제 배트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시즌 전에 신고를 한 배트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올해는 못 볼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KBO에서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현 씨가 초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요소는 네. 이미 예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심지어 배트 관련된 규정 같은 게 약간 좀 느슨하거나 좀 허점이 있었던 뭐 19세기, 20세기 초라든가 이때도 뭐 그런 기록들이 배트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왔다는 기록들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규정이 명문화가 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도 뭐 약간 특수한 배트 혹은 약간 그 노브 내지는 그 끝쪽 그 엣지 부분을 네. 약간 변경해서 쓰는 그런 타자들에 대한 얘기는 있어 왔는데 이 토피도 배트가 좀 유독 이번에 화제가 됐던 이유는 모양이 이상하잖아. 아, 그죠.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사실 노브 쪽을 많이 건드려요, 선수들이. 여러 약간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특히 배츠가 사용했던 걸로 이제 잠깐 유명해졌던 그 X 모양의 네. 그 도끼 모양의 손잡이 노브 부분, 아니면 저희 팀 그 제가 응원하는 매치에 있는 그 제프 맥닐이라는 선수는 그 아예 노브가 없는 그런 손잡이가 없어요. 그 선수는 그냥 민자예요. 그런 배트를 쓰는 걸로도 유명하고 뭐 많은 다양한 그 선수들이 다양한 유형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자기 스윙 밸런스에 맞는 어떤 배트를 사용해 왔다는 거는 굳이 이 토피도 어뢰 모양의 배트가 아니더라도 그간 메이저리그를 보게 되면은 꾸준히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뢰라는 그 모양 자체가 특히 그 배트 헤드나 노브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실제 공이 와서 맞는 그 배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독특하게 변경을 했다는 거는 확실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내적인 요소로 이제 가서 왜 이 토피도 배트가 화제가 됐는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그 시즌 개막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양키스라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인기팀이 시즌 개막 시리즈에서 그것도 그 타선의 거의 반 이상이 뭐 골드슈미트, 치이좀, 여기다가 벨린저, 볼피 반 이상이 어뢰 배트를 쓰는데 그 세 경기에서 홈런 거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36점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너무 눈에 띈 거야. 팬들 입장에서나 심지어 그 현지 언론 입장에서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끈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기상으로도 약간 그리고 맥락상으로도 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작 그 시리즈에서 가장 괴물 같은 활약을 보여줬던 에런 저지는 어뢰 배트를 쓰지 않아요. 그죠. 안 쓰죠. 본래 본인이 쓰던 일반적인 배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뢰 배트 때문에 뭐 이게 치트 코드다, 편법에 뭐 이렇게 기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좀 약간 밀워키 투수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 세 경기에서 36점 준 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졌던 캔자스 시티와의 그 3연전 첫 경기에서도 11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밀워키 투수진이 시즌 극초반에 뭔가 좀 이슈가 있었어. 지들이 못한 거야. 사실 코르테스 지분이 5할이에요. 맞아요. 코르테스가 그죠. 시원하게 쳐맞았거든. 한 경기에 너무 맞아서. 그래서 투수진의 이슈도 있었고 약간 여러 맥락상
뭐 그런 주목도 이슈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금 토피도 배트를 쓰는 걸로 알려진 선수들의 명단을 쭉 읊어보면은요. 코디 벨린저, 폴 골드슈미트, 재즈 치점 주니어, 그리고 오스틴 웰스, 뭐 앤서니 볼피 여기까지는 양키스 선수들이고 네. 필라델피아의 뭐 알렉 봄도 있고요. 템파베이의 주니어 카미네로, 그다음에 볼티모어의 애들리 러치먼, 그리고 이제 우리 정현 씨 응원팀에 있는 네. 포수 윌슨 콘트라라스도 토피도 배트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다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오닐 크루즈, 뭐 시카고 컵스의 니코 호너, 그리고 제 응원팀 뉴욕 매치에 있는 프란체스코 린도어, 뭐 많아요. 되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토피도 배트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직접 쓰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의 기록을 다 제가 면면히 보고 왔어요. 그리고 표면 성적뿐 아니라 세번트까지도 보고 왔는데 네. 유의미하게 뭐 다 잘한다보다는 오히려 어떤 선수들은 평년 대비 볼산비가 망가졌어요. 오히려 그런 선수들이 있어. 그게 이 양키스의 대부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커리어 평균 대비 볼산비가 더 안 좋아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표면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당장 뭐 특출나게 토피도 배트에 뭐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선수는 뭐 많지 않아요. 뭐 한 2-3명 정도 그나마. 근데 이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표면 성적은 그렇다 치고 아직 초반부라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선수들이 스위스팟에 맞춘 타구들의 어떤 타구 속도라든가 맥스 EV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법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제가 세번트 들어가서 봤는데 맥스 EV가 분명히 올라간 선수들이 있긴 해요. 유의미하게 2-3마일 정도. 그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맞는데 평균 EV 측면이라든가 스위스팟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위스팟 레이트 측면에서 그 선수들조차도 아직 좀 변동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토피도 배트에 적응을 확 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스위스팟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잡는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분명히 장단이 있고 특히 단점이 좀 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뭐 치트코드니 뭐 이거 토피도 발로 잘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화제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무국 측에서도 이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토피도 배트가 뭐 규정을 어기는 그런 요소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낸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써도 되는 거고 합법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잠깐의 아웃라이어급 타격 지표가 좀 겹치는 바람에 좀 필요 이상으로 화제가 된 감이 있다. 그냥 우리가 그간 봐왔던 타자들의 자유로운 배트 커스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다. 네. 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좋은 어떤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팬들도 단순히 선수들의 어떤 그 활약상뿐 아니라 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죠. 어떤 그런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장비도 분명히 어떤 스포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재미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팬들도 이런 장비의 차이 그리고 장비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재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야구를 좀 헤비하게 즐기시는 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흥미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14년 총액 5억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계약의 구조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4년 5억 달러? 근데 이제 사이닝 보너스가 그 중에서 3억 2,500만 달러니까 절반을 넘어요. 60%가 넘는 수준인데 네. 심지어 이제 계약 구조도 이제 연봉이 계약 기간 초반에 잔뜩 몰려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니까 저희 이 정도 계약을 받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계약 구조가 좀 기이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수 친화적인 계약 구조인 게 네. 이게 토론토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토론토가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최근 짧게 보자면 2-3년간 FA 시장에서 적극 적이었어요. 분명히 FA 시장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위 말하는 빅네임을 영입하려고 매번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놓쳤잖아요. 오타니도 그랬고 소터도 그랬고 그러니까 빅네임이랑 빅네임은 다 놓쳤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도 무시를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토론토는 캐나다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그쵸. 홈구장이
거기에 지금 토론토가 여태껏 노렸던 이제 FA 빅네임들을 보면은 타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장타력이 최대 강점인 타자들이 많은데 토론토의 홈구장은 그런 타자들한테는 좋은 구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결코 이제 좋은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을 거고 뭐 어찌저찌 그러다 보니까 FA 시장에서 성사시킨 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팬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딜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안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힘들어요. 원래도 힘든 지구인데 볼티모어까지 올라오니까 이젠 조금만 못하면은 이제 24시즌처럼 내려가게 포스트 시즌은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토론토 입장에서는 내년에 FA가 되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그리고 보비셋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고점이 높다고 생각하는 불개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 친화적인 계약을 이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만약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FA 시장에 풀렸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인기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년 FA 시장을 보더라도 무조건 야수 1위 아니면 2위 매물인데 네. 그러면 또 지역 이슈 또 구장 이슈 이렇게 뺏겨버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 계약이었고 이런 계약 구조가 됐다 하더라도 네 저는 했어야만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 리그 내에 이 정도 해주는 일루수 구하기도 쉬운 편도 아니고 심지어. 맞아요. 네. 요즘에 일루수가 생각보다 일루 난이 약간 네. 느껴질 정도로 생각보다 데스가 얕은 포지션이 돼버려서 별개 주면은 앞으로 프라임 구간에는 그냥 고정적으로 탑3 일루수니까 그렇죠. 뭐 지타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타로 빠져도 그 정도 타격, 그러니까 우리가 불개조한테 기대하는 타격만 해주면 그렇죠. 네, 사실 큰 의미는 없겠죠. 뭐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셀캡에 잡히는 거는 그 계약금 325밀을 14년 단위로 이제 1할 딱 나눠가지고 네. 연 2,300만 달러 분량과 베이스 셀러리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을 합쳐서 이제 셀캡에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이 선수 프런트 로디드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2년을 17밀을 받게 되고요. 기본급을. 그리고 그 후로 100만 달러씩 차감이 됩니다.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씩 차감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 이 선수 이제 40세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네. 정확히 2039년까지 2039년에는 기본급이 6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00만 불 단위로 차감이 되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셀캡에 타격이 적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잡혀 있어서 그나마 토론토 입장에서 불개주가 한 35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셀캡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생긴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마련을 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토라는 구단이 뭐 캐나다에선 큰 마켓일지 몰라도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큰 마켓은 아니고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담이 큰 그런 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보너스 재미있는 보너스 옵션도 달려 있더라고요. 뭐 MVP 1위 MVP를 수상하게 되면 15만 달러, 2위를 하게 되면 12만 5천 달러, 3위는 10만 달러. 뭐 앞에 기본급 뭐 1,000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니까 뭐 약간 푼돈 같지만 분명히 큰 돈이고. 그리고 올스타 선정될 때마다 골드글러브 받을 때마다 실버 슬러거 받을 때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 MVP 받을 때마다 5만 달러씩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ALCS, 그러니까 CS 챔피언십 시리즈 MVP를 받으면 또 2만 5천 달러. 그리고 이런 건 자잘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전 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커요. 이건 추후에 혹시나 어떤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단 입장에서 좀 갑갑해질 수 있는 요소예요. 이 트레이드 그죠. 거부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구단 입장에서 큰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토론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계약 내용들을 볼 때 완전한 을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선수에게 많이 친화적인 계약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참 이번 딜을 그 전방위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통 딜 같은 걸 할 때마다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연장 계약이든 트레이드든 뭐든 간에 딜을 하면은
보통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매체를 봤을 때 일단 위너는 확실히 한 명 있어요. 불개주. 선수 그죠. 본인은 위너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FA 시장에 나갔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선수의 프로필을 봤을 때 총액 500밀? 못 받을 것까지는 없지만 20년이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잘 풀렸을 때 최고의 시나리오로 가야 500밀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얻어낸 거니까 그죠. 특히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으로 325밀을 땡겼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승리죠. 불개주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불개주가 가장 큰 승리자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루저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팀 팬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전 토론토 구단이 좀 루저 포지션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계약이고 이게 그 예전에 지난 이제 스토브리그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매츠 소토 계약을 얘기할 때 매츠는 루저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토론토랑 매츠를 동일 선상에 놓고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이 다르고 마켓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저스 오타니 그 계약한 거 누가 루저라고 합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죠. 오타니의 마케터빌리티, 상품성, 그리고 다저스라는 구단의 어떤 그 마켓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돈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매치도 비슷해요. 소토에게 765밀? 큰 돈이죠. 사실 선수 자체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 소토가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뭐 최근 좀 부진하게 해도 리그 최고의 부동의 3탑 타자라고는 보지만 순수하게 야구 내적으로 그 765밀 밸류를 온전히 땡기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가 루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뉴욕 마켓을 쓰니까. 그리고 소토라는 선수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레벨상 상징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루저가 아니라고 본 건데 토론토의 불개주 계약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토론토는 불개주 계약이 500밀에 묶여버린 순간 이후 유동성이 상당히 죽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드 거부권 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이 선수의 그 프로필 1루 지타밖에 안 된다는 그걸 고려했을 때 거기다가 수비 주루 밸류가 아예 전무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팀 입장에서는 좀 아플 수 있는 계약이다.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했던 계약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좀 아픈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의문의 위너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이후에 이제 이어질 이슈랑 연계되는 건데 카일 터커. 야. 반대급부로 네. 원래대로면 이번 FA 이후 FA 시장 최대어가 불개주 카일 터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개주는 이제 나가리가 됐네. 카일 터커가 최대어네. 경쟁이 세게 붙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잘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 시즌 지금 페이스 장난 아닌데 네. 거의 내셔널리그 MVP 페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버린 그 불개주가 이제 아예 시장에서 제외가 돼버렸다. 카일 터커가 독보적인 원탑 매물이다. 아유 행복하죠. 얼마나 돈다발에 이제 또 쇼미더머니 해야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일 터커도 아마 이번에 불개주 계약을 보고 카일 터커와 본인의 에이전트도 한바구음을 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불개주 연장 계약 얘기가 나온 만큼 한번 예비 FA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일단 카일 터커가 압도적인 넘버원 매물이라는 거는 큰 차이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뭐 이 선수에 대한 얘기는 굳이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컵스가 그러지 않아도 터커와의 연장 계약을 계속 노린다. 그렇죠. 뭐 계속 뭐 솔솔 뭐 김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도 있듯이 계속 그죠. 굴뚝에 연기가 나곤 있는데 구단은 원하는 것 같은데 선수가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저 선수 입장에서는 나가도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다 입장이면 그쵸. 할 이유가 없긴 하죠.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400밀 얘기 나오고 있고 450밀 얘기 나오고 있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기본이 350밀에서 시작이다. 이거 아니면 낄 생각도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최근 그 활약 페이스를 보면 400밀이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이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28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구간 5, 6년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도 역대 4번째 총액 400밀 플러스 계약을 받는 선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 이미 루머가 나오는 것들은 매츠 다저스는 의외로 여기서는 루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저스도 어느 정도 지금 링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노리고 있다. 링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의 관심왕 우리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링크도 있고 뭐 그쵸. 아마 이번 오프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오프 시즌은 카일 터커 사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저희 야자수에서도 만약에 터커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또 이제 터커 얘기로 또 이제 한 30-40분 쓰게 될 건데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티어의 선수들을 보자면 일단 선발 시장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쭉 봤는데 괜찮은 선발들이 많이 풀려요. 단적인 예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딜런 시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리조나 디백스의 잭 갤런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프람버 발데스도 시장에 나옵니다. FA 예정이에요. 뭐 연장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뭐 2티어 선발진도 뭐 마이클 킹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브랜던 우드러프, 제게 플린, 레인저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도 나름대로 쓸만한 어떤 투수들이 FA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시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마무리 시장이 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까지 딱 끝나고 FA로 풀리는 마무리 하이 레버리지 불펜 투수들이 꽤 많아요. 데빈 윌리엄스라든가 물론 최근에 끔찍하게 부진하지만 예. 그리고 라이언 헬슬리 세인트루이스 잡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시즌 전에 그냥 오프 시즌 전에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도 있고요. 라이언 프레슬리도 있습니다. 베테랑 이제 하이 레버리지 불펜 투수들 많이 나오고요. 또 타자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타자 시장을 봤을 때 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지명 타자 외야 이쪽에 그 슬러거들이 많이 풀려요. 카일 슈아버라든가 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3루죠. 그리고 루이스 아라에즈 뭐 여긴 슬러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확실한 툴을 제공하는 선수고 그죠. 포수 JT 리얼모토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 끝으로 FA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의 외야수 세드릭 멀린스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타자 중에서는 터커 다음으로 그 마르셀 오즈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아마 이번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되게 이번 FA 시장을 쭉 보는데 퀄리티가 좋아요. 연장을 다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실 이 중에 연장한 선수들 많겠지만 반만 나온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 몇 년 FA 시장 중에선 가장 풍족하고 탄탄한 FA 시장인 것 같아요.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FA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현 씨는 세인트루이스 셀러리 캡이 페이롤이 꽉꽉 들어차 있진 않잖아요. 좀 비잖아. 여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급까지는 아니어도 준처급 둘 정도는 영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누구 영입했으면 좋겠어? 탐나는 거. 어렵네요. 언급한 선수. 아니 탐은 카일 터커가 나지만 그 카일 터커를 영입할 제가 무브도 아닐 거고 제 재정도 부족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저는 헬슬리를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잡고. 왜냐면 지금 카디널스가 불펜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올 시즌 기점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펜에서 어느 정도 보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하나만 더해서 저는 그 아까 언급했던 이제 슈아버나 오즈나나 이제 에우엔이오 소아레스나 이쪽에서 하나는 한 명은 데려와야 될 것 한 같아요. 30홈런을 쳐줄 수 있는 솔리드한 슬러거. 네. 배열. 지금 팀에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니까 둘밖에 없죠, 사실. 누구? 아레나도랑 윌슨 컨트레라스 딱 둘만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중장거리가 되는 건 이제 눕바 정도. 그렇죠. 근데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갭피팅은 몰라도 그러니까 홈런 파워를 지닌 선수는 없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런 유형의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지만 글쎄요. 어차피 아레나도 또 이제 올해 끝나면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3루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좀 어렵네요. 세인트루이스가 좀 구멍이 많네요. 네, 많아요. 매치도 아마 제 생각에는 터커는 무조건 한번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찔러볼 것 같고 그럼요. 무조건 찔러볼 네. 거고요. 지금 코엔 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프런트 라이너 투수 쪽은 분명히 찔러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킹이라든가 딜런 시즈라든가 또 지금 매치가 생각보다 그 내야 수비에 대한 신경을 좀 나름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라운드 볼러가 만약에 핏을 맞는다면 프람버 발데스도 꽤나 매력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보게 되면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팀들이
바이어들이 되게 군침을 흘리면서 돈다발 싸들고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되게 스트롱한 FA 시장입니다. 매물이 되게 질과 양 측면에서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FA 시장은 좋은데 2026년 시즌 끝나고 FA 시장은 지금 기준으로 살펴봤을 땐 이번에 비엔 약해요. 좀 덜 매력적이군요. 그러니까 차후년 FA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큰 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FA 시장이 강한 그 해에는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바쁩니다. 그렇죠. 그죠. 발년 렌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과 FA 시장은 둘 다 굉장히 바쁘고 그 뉴스거리가 많은 시끌벅적한 어떤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사사키 로키의 초반 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도쿄 시리즈 2선발로도 나섰던 사사키 로키였으나 제구의 어려움을 겪으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초반 부진이 단순 빅리그 첫 시즌에 적응의 문제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부진이 좀 길어지게 될까요? 사실 사사키가 시즌 시작 전에 그 프로스펙트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도 1위까지 갈 그건가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사키가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메이저리그 루키 정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오는 선수들은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으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사사키는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그거 반영하면 1위 줄만한가 해도 저는 좀 물음표가 좀 많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건강 이슈가 가장 크고. 그죠. 왜냐면 고점은 확실한데 NPB에서 120이닝 이상 먹은 이닝이 직전 시즌 한 시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전 시즌 한 시즌 말고는 120이닝도 먹어준 적이 없는 투수고. 근데 이제 당장 MLB 무대에 와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 건강과는 별개로 물음표가 더 생겼어요, 저는. 네. 일단 사사키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상 투피치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던지기는 하는데 비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퀄리티도 막 뛰어난 편은 아니고 결국 포심과 스플리터 이렇게 두 개인데 스플리터는 기록을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정도의 스플리터이긴 해요. 성적도 그렇고 무브먼트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좋은데 헛스윙률이 45%가 넘더라고요. 스플리터가. 근데 포심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저희가 사사키 선수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빠른 공이잖아요. 그죠. 160km도 던져내는 선발 투수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데 포심 성적이 특히 헛스윙률이 10.8%예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이 96마일 내지는 7마일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투수가 헛스윙률이 10.8%라는 얘기는 좀 많이 맞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키 선수 이제 서번트도 보면 이제 존 컨택도 좀 평균 대비 많이 당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심이 NPB에서는 빠른 편에 속해서 이제 타자들이 건드리지 못했다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는 그게 하나 둘 뭐 파울이 되든 안타가 되든 맞아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포심의 위력을 좀 잘 못 살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태캐스트 기준에서 이제 무브먼트나 뭐 구속이나 이런 걸로 봐서 비슷한 투수로 묶어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컵스에 벤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네. 이 선수도 평균 구속이 한 95.4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도 헛스윙률이 20%는 나와요. 포심이. 그러니까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다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글쎄요. 일단 이번 시즌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저 빠른 공 어쨌거나 그 두 가지 구종 말고는 사사키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포심이 이렇게 안 먹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정현 씨는 착하게 얘기해 주신 거고요. 저는 유망주 특집 방송 할 때부터 이 선수 지금 프로필로는 메이저레디 선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탑 유망주를 분류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얘기도 했어요. 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4번의 선발 등판을 했나요? 5번인가요? 네네. 다 맞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뛸 레벨의 선발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거 탑 그냥 평가 원석에 가까운 툴 좋은 탑 유망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플리터 볼 때마다 와 진짜 좋다. 그쵸. 스플리터 밸류는 진짜 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전가의 보도 수준으로 진짜 필살기 맞구나. 얘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거기 짱 먹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 가면 갈수록 그 슬라이더는 메이저 레벨은커녕 마이너리그 레벨에서도 트리플 A, 더블 A 레벨에서도 지금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슬라이더고요. 던지면 안 돼요. 사실 그 정도 슬라이더는. 안 던지면 안 되는 슬라이더예요. 더 만져서 와야 돼요. 그리고 페스티벌 구속이 매 등판마다 떨어지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최근 등판에서 저는 93마일까지 찍히는 것도 본 것 같아요. 4마일이었나? 최저 찍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상 투피치고 그 노스 사우스 존의 위 아래를 쓰고 양옆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러면은 페스티벌 구속이 절대적이에요. 특히나 스플리터가 그 몇몇 이제 기사라든가 어떤 그 관련 그 너드들 애널리틱스 글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메이저리그 헤비 팬들 중에서는 자이로성입니다. 이거 페스티벌하고 조합을 했을 때 라이징,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IVB, 그러니까 버티컬 무브먼트가 있는 페스티벌 포심과 조합이 되었을 때 그 타자 입장에서 속을 수 있고 최대한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네. 그게 아니라 스플리터 독자적으로 하고 페스티벌 밸류가 안 나오면 스플리터도 맞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 최근 몇 번 등판, 2번의 등판에서 봤을 때 사사키 로키는 운을 던졌습니다. 더 맞았어야 돼요. 실제로 세부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XERA도 5점대로 나오고 있고 FIP는 뭐 그런 것도 말할 거 없고 세번트 지표만 보더라도 싹 다 파란색이에요. 지금 하드잇 많이 내주고 있어. 뭐 헛스윙 유도 잘 안 돼. 그다음에 뭐 커맨드 같은 부분에서도 지표가 썩 좋지 않게 찍히고 있어. 볼넷 내주는 거는 지금 18.6%거든요. BB 퍼센트가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이거 지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은 마이너리그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다 졌으니까. 사사키 로키한테 기회를 주고 몇 경기 좀 던져도 이 팀은 플레이오프 포시 가거든요. 이미 이전 야자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 투수진이든 타선이든 코어가 3-4명이 다치고 부진해도 최소 90승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너 맘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고 할 만큼 한 후에 본인이 이제 납득을 하면 내려보내거나 아마 레퍼토리를 만지겠죠. 근데 지금 최근 몇 번의 등판에서 보여줬던 사사키 로키의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레벨의 선발은 아니다.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좀 사사키에 대해 좀 회의적인 모습인데요. 과연 시즌이 끝나고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는 개막 이후 한 달이 지났으니 각 팀들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리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선 시즌 초부터 좀 잘 나가는 팀과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팀이라 매치라고 막 주장을 하고 싶은데 너무 팔불출 같으니까. 맞지 않나요? 맞는 얘기니까요. 매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서 그 투수진이 지금 왜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4연전 다 져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때 시원하게 맛있게 졌거든요. 맛있게 졌거든요. 점수 뒤지게 못 내고. 지금 되게 이제 매치는 원래대로였다면 그 타선의 힘으로 선발 투수진의 아쉬움을 커버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한 팀인데 네. 막상 소토가 좀 부진하면서 지금 상위 타선의 힘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알론소 혼자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뜬금없이 선발진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일러 맥이라고 데이비드 피터슨 그리고 코다이슨가 뭐 이런 선수들이 그리핀 캐닝도 잘하고 클레이 홈즈도 잘 던지고 뭐 말이 안 되는 애들이 갑자기 막 퀄리티 스타트를 매 경기 해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타선이 부진한 와중에 이렇게 어떻게 투수의 힘으로 승수를 쌓아놨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죠. 그렇죠. 왜냐면 소토가 시즌 내내 이러진 않을 거고 그렇죠. 아래에 있는 비엔토스라든가 이제 복귀한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사이클이 올라올 거고 제프 맥닐도 돌아와서 힘을 보탤 거고 다 어쨌든 간에 지금 타격 사이클은 분명히 저점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또 불펜과 선발진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를 쌓아주고 있다는 거는 좀 색다른 의미로 팬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토가 못한다 하는데
그냥 표면 성적만 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토라서 못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소토라서 그죠. 욕먹는 거지. 네. 네. 표면 성적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매츠가 그 어디 가서 이제 그 팀에 있는 선수들 기록 쭉 살펴봐서 이제 나열을 해보면 투수에서는 선발 투수 5명이 다 위에 있어요. 다 메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원래 그러니까 WAR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원래 선발 투수들이 이점을 갖는 게 맞는데 그죠. 지금 다른 팀들 그렇게 해보면은 선발 투수 5명 다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많아요. 그 WAR 각각 0점대 선발 투수들도 많은데 지금 매치는 5명의 선발 투수들이 1위부터 5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뭐 FIP가 튀는 선수도 딱히 없어 보이고 그냥 잘해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면면들을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센가는 원래 잘하던 선수니까 그래 잘하겠지. 근데 클레이 홈즈가 선발 전환을 하더니 안정감 있는 로테이션 멤버가 되고 패터슨도 마찬가지고 그리핀 캐닝도 잘 던지고 그냥 여러모로 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랜과 반대로 팀이 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잘 풀리는 팀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안 풀리면 이제 사이클에 아기가 안 맞을 때 그렇죠.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서 이제 쭉쭉 내려가는 소위 건데 말하는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안 맞는 와중에 승수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선수 단위로 좀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전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첫 한 달 동안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타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일단 넘버원은 벤 라이스. 너무 잘해요. 벤 라이스. 이 선수 타자로서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존 안 가리고 몸쪽 바깥쪽 다 잘 쳐내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그 이번에 그 세번트에 지난 시즌부터 추가된 되게 유의미한 지표가 있거든요. 배터드볼 그 타구 프로필 중에 풀에어 퍼센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당겨친 타구 중에 뜬공 비율이에요. 어... 이게 단순히 얘기하면은 되게 직관적인 스탯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실제로 되게 유의미한 게 결국에 대부분의 장타는 당겨쳐야 나옵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죠. 근데 당겨쳤을 때 라인 드라이브라기보다는 약간 결국에는 뜬공이 나와야 장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배터드 그 풀에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선수의 배팅 어프로치가 이 당겨친 뜬공 높은 그 EV 타구 속도에 당겨친 뜬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엔 이 선수의 배팅 어프로치가 건실하게 잡혀 있느냐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벤 라이스가 지금 이게 22.6%로 리그 최상위권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구 속도도 지금 뭐 95.2마일로 리그 최상위권. 와. 맥스 EV도 113.2마일로 상위권. 그다음에 뭐 볼산비도 되게 준수하게 찍히고 있고 밀어치는 그 존 기준으로 봤을 때 존 바깥쪽 안쪽 전부 다 헛스윙률 억제하고 있고 OPS 높게 나오고 있고 인존 아웃존 그 헛스윙 레이트 그다음에 그 구별하는 그러니까 아웃존에 대한 스윙도 억제하고 있고 인존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스윙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타격 퀄리티와 관련된 영역에서 다 리그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약간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너드들의 픽이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벤 라이스의 다음 시즌에 기대해 볼 만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기대치를 100% 충족을 하는 걸 넘어서 150% 충족을 하고 있다. 타자로서의 재능을 만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양키스 넘버 2 타자는 벤 라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지 다음으로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이도 26살이니까 네. 뭐 이제 시작인 선수니까 앞으로 양키스의 든든한 코어 타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선수 몇 명을 말씀드리자면 조나단 아란다 템파베이의 네. 뜬금없죠. 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등에 성공한 코빈 캐럴 아 맞아요. 타구 프로필 되게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리조나의 파빈 스미스 여기도 지금 굉장히 타구 프로필 여기 이쪽은 좀 약간 극단적인 프리터 프로필이긴 한데 되게 잘 찍히고 있고 네. 볼선비 같은 것도 되게 잘 잡히고 있고 근데 툴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오닐 크루즈예요. 이 선수가 드디어 터지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게 원래대로면 이 선수가 삼진이 극단적으로 많고 볼넷을 잘 못 얻는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억지로 공을 그냥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볼넷을 잘 얻어요 생각보다. 볼넷 레이트가 13.3%예요. 이 선수 아마 제 생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근처로 오는 볼넷 비율을 기록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커리어 하이 수준의 볼넷 비율 뭐 유지하고 있고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배트 스피드는 리그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예, 78.4마일로 찍히는데 이게 말이 78.4마일이지 괴물인 겁니다. 이거는 원체 체격 조건도 좋고 고릴라요. 고릴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릴라입니다. 걸리면 넘어가요. 2m가 넘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도루를 12개 도루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루 밸류도 잘 찍혀요. 그래서 지금 센터필더 보고 있는데 수비가 살짝 아쉽게 찍히는 거 빼고는 이번 시즌에 드디어 만개를 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의 프로필에 맞는 되게 좀 언밸런스하고 극단적인 프로필이긴 하지만 그 프로필에 맞는 극한의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다.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이 오늘 크루즈가 브레이크 아웃을 하는 그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기특하다고 느끼는 선수는 그 스펜서 토켈슨. 아 맞아요. 드디어 참 애증이거든요. 이 선수 그 유망주를 사랑하는 메이저리그 너드들에게 있어서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못할 수 없는 프로필인데 그러니까 못할 수 없는 친구가 왜 몇 년째 이렇게 못하는 거니? 라고 이게 안타까워하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전방위적으로 자기의 강점을 다 드러내고 있고 약점을 잘 가린 채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타선의 핵이에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볼넷 잘 얻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 프리터 프로필인데 원래대로면은 그 한창 부진할 때는 그놈의 떨공이랑 바깥쪽 볼에 자꾸 손이 나가가지고 삼진 뒤지게 먹으면서 부진을 했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는 그걸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헛스윙률도 리그 평균 수준으로 잘 억제를 하고 있고 뭐 안쪽에 이제 몸쪽으로 오는 공에 대한 컨택률 같은 거, 배럴 레이트 같은 거 아주 극단적으로 잘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아주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망주를 사랑하는 메이저리그 너드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터지는구나. 계속 유지 좀 해다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수 위주로 뽑아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원래 잘하는 팀들은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팀들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다저스 이 정도 할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올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고 잘하는 팀들이 누가 있나라고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팀은 샌프란시스코. 아 그죠. 맞아요.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예,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팀이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승률이 5할 6푼인데 4등이거든요. 4등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물론 밑에 콜로라도가 있긴 하지만 콜로라도 좀 올해 좀 많이 못하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서부지구 구도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 중심에는 저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정 선수가 그렇죠. 네, 지금 팀에서 가장 잘 치고 있고 그리고 야스트렘스키 그리고 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윌머 플로레스가 잘해요. 왜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표를 보면 플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안 해요. 근데 어쨌거나 잘할 때 이렇게 올라가야 그렇죠. 층수를 쌓아놓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로거넷. 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는 삼진도 잘 잡아요. 프로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무섭게 바뀌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ERA가 1.67인가 그래요. 근데 FIP가 더 낮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이제는 뭐 싸이형 컨텐더? 그거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만 지금 딱 시즌 마무리했을 때 싸이형 NL 싸이형 뽑으라 그러면 로건앱이 무조건 탑3 들어갑니다. 네. 네,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샌프란시스코가 좀 많이 잘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또 꼽아보자면 지금 서부지구 아니죠.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에인절스랑 애슬레틱스 생각보다 잘해요. 네. 그러니까 에인절스는 근데 저는 팀 지표를 보면 이 정도 승률이 나오면 안 되는 팀인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지표 대비 좀 승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건진 선수가 있다면 로건 오피. 아 잘하더라고. 지금 포수 거의 최상위권에서 이제 모든 지표가 거의 포수 최상위권일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이 오피 제외하면은 잘 안 보여요.
왜 이 정도 순위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인젤스는 그렇다고 하지만 애슬레틱스는 저는 이제 앞으로가 진짜 기대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렌스 버틀러는 이제 작년부터 좀 조명을 받았던 선수고, 근데 이제 소더스트롬 올 시즌 4월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제 타일러 소더스트롬인데, 여기에 이제 제이콥 윌슨까지 이렇게 3명의 젊은 야수들을 주축으로 여기에 플러스 브렌트 루커도 정확히 본인 스타일대로 성적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야수들, 젊고 좋은 야수들을 위주로 이제 성적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근데 공격 지표를 보면 이 정도 순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여기 로테이션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JP 시어스가 사실상 이제 1선발. 세버리노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세베리노나 JP 시어스나 팀의 1선발이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죠. 좀 약하죠. 불우하죠, 약간.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순위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애슬레틱스의 이제 또 다른 코어는 메이슨 밀러는 잘하니까요. 아 근데 전 여기 이 팀 그 오클랜드 자꾸 입에 붙는데 어슬레틱스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어슬레틱스 팬분들은 무조건 이번 시즌 언급할 선수인데 여기 불펜 중에 저스틴 스터너 이 선수. 맞아요. 괜찮더라고.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이 스터너 이 선수 제가 등판을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슨 밀러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메이슨 밀러 투구를 보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 스터너 이 선수가 커터 스위퍼 콤보가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포심 커터 스위퍼 던지고 제가 알기로 구속은 대충 94마일 5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선수예요. 근데 커터 스위퍼 콤보가 이게 횡 중심으로 피치 디자인을 잘 해놨는데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 2개 섞어서 던지기 시작하면 좀 답 없겠더라고. 원래 횡으로 가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변화가 그러니까. 2개잖아요. 이게 원래 페어링이 좀 되나 싶어야 되는데 그죠. 커터를 존 안으로 넣고 스위퍼를 존 밖으로 빼버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능력이 돼야 커터를 존 안에 넣고 스위퍼를 존 밖으로 빼는 거잖아요. 커터를 하이존에 주로 넣습니다. 하이존에 보통 넣고 스위퍼를 이제 스위퍼는 원래 이제 존 밖으로 빼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이제 페어링을 해서 쓰고, 포심은 철저하게 하이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짜로 디자인이 특이해요. 존의 위아래를 안 씁니다. 양 옆을 씁니다. 가운데 넣느냐, 바깥쪽에 넣느냐, 더 바깥쪽에 넣느냐. 이거 3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커맨드도 괜찮아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지금 타자들을 요리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불펜 투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은 시즌 활약이 어디까지 갈지 되게 궁금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실점이 없습니다. 네. 11경기, 10경기 나서 지금 거의 이닝도 10이닝 넘게 소화를 했는데 나올 때마다 잘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페이스를 또 5월까지 유지해 준다면 많은 주류 매체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뤄질 만한 그런 아주 재밌는 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러 앞에서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예, 맞아요. 메이슨 밀러는 올해도 K9이 완벽하죠. 19예요, 19. 9이닝 낙삼신이 20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 진짜 대단하고, 이게 애슬렉티스라는 팀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좋은 선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었거든요.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좋은 선수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팀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다른 말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좀 오랜만에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선발은 어떻게 못 튀어나오나? 그거는 뭐 어떻게 잘 해야죠. 3, 4, 5 선발이 좀 보기 힘들어요. 그 미드 로테이션이 그 오스발도 비도, 제프리 스프링스, JT 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조이 에스테스까지 좀 불우합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스프링스의 고점을 보고 한번 긁어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고 아직은 당첨이 안 떠서 저 로테이션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저 코어 야수들 좀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한번 달릴 준비를 하겠죠. 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시즌 초반부터 조금 부진하고 있는 팀과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부진이라. 근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팀은 얘기하기 어렵어요. 맞아요. 그죠. 콜로라도. 네. 근데 더 못하고 있긴 한데. 네. 그쵸. 이렇게 못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누구나 서부지구 5등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했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의 저점이 터진 거라서 사실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오히려 화이트삭스가 생각보다 조금 승률이 높긴 한데 여기도 지표를 보면
암울해요. 그러니까 사실 화이트삭스의 지금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자 복권은 루이스 로버츠 주니어인데 그 복권이 찢어졌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찢었어요 지금. 끔찍해요.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붙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원래 마지막 희망은 이 로버트 주니어 올해 잘 반등시켜서 리툴링이든 리빌딩이든 기반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이거는 팔아도 안 사가는 그 정도의 성적이 나와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하고. 기대 대비 제일 지금 안 풀리고 있는 팀은 미네소타. 맞아요. 아, 여기 타선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타선 밸류로 먹고 사는 팀인데 타선 밸류가 끔찍하게 안 나오니까 망가져버렸어. 맞아요. 줄리엔이랑 코레이아도 마찬가지, 월러 다 좀 기대치 대비보다도 좀 못하죠. 투수는 이제 베일리 오버도 좀 불안하고 그나마 조라이언이 밥값을 했는데 파블로 로페즈 오늘 복귀는 하긴 했지만 네. 부상 때문에 잠깐 나가 있었고 근데 파블로 로페즈 오늘 복귀 등판하는 거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확실한 에이스 레벨 투수니까 오늘 5이닝 2실점인가 하고 삼진 7개인가 잡고 승리했는데 드디어 뭐 로페즈가 제대로 정착을 다시 해서 뭐 건강하게 뛰어준다면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엔 타선이 문제예요. 맞아요. 코레아가 또 끔찍하게 못합니다. 근데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부상 안고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차라리 부상을 안고 뛰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원래 미네소타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 타선 밸류로 이제 팀 순위를 만들어내는 팀이라 타선이 못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가 이제 희망이 되어서 이제 주축이 되는 선수가 2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너 빼면 없어요. 네. 월너랑 그나마 벅스턴 정도. 네. 근데 벅스턴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미 좀 많이 뛰긴 했어요. 네. 본인 기준. 내가 본인 기준. 풀 시즌 이미 뛰고 있기 때문에. 벅스턴 기준 풀 시즌.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 팀 근데 기본적으로 타선이 나쁜 팀이 아니고 능력치들이 다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라서 반등을 할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오늘 이겨서 10승 16패인데 아직까지 시즌이 완전히 끝난 수준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네. 그죠? 10승 16패면 사실 이제 시즌 10% 15% 정도 치른 상황에서 15% 정도겠군요. 15% 정도 치른 상황에서 10승 16패 마이너스 6 정도면은 스트리크 한번 잘 타면 복구 가능한 수준입니다. 맞아요. 뭐 이게 만약에 지금만 뭐 6승 20패 막 이래버렸으면은 시즌 끝난 것 같다 이럴 것 같은데 그죠? 10승 16패 마이너스 5 정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타선 특히 제 생각에는 이 코레아 그리고 이제 라낙이라든가 그나마 견적이 나오는 그런 선수들 아니면 어린 선수들 중에 뭐 호세 미란다 뭐 이런 선수들이 본인의 능력치를 좀 제대로 발현을 해주면 뭐 언제든 다시 5할 언저리로 그렇죠. 올라오면서 재밌는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또 잘 타는 팀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타선이 강점인 팀은 또 흐름 타면 가장 무서운 팀 중 하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의 영역이라면 제일 당황스러운 팀 2개를 말씀드리자면 애틀랜타랑 볼티모어입니다. 그렇죠. 기대치 대비 제일 못한 건 이 두 팀이에요. 일단 애틀랜타는 2부 때 언급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라커룸 내부적으로 살짝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모로 좀 뭔가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좀 안 맞는 느낌도 있고 특히 시즌 초반 타선이 정말 끔찍했죠. 네, 극초반에. 극초반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라일리라든가 올슨, 머피 중심으로 반등을 해서 이제 투수진만 좀 정상화가 되면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까지는 기대치 대비 가장 못하는 팀이에요. 네. 10승 14패? 그쵸. 11승 14패 뭐 이렇게 하고 기대치가 있고. 높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이기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11승 14패인 걸로 알고 있고 뭐 반등하겠죠. 여기도 팀 체급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오히려 애틀랜타보다 더 걱정이 되는 팀은 볼티모어입니다. 여기는 불안 요소가 그대로 터져버렸어요. 투수. 특히 선발. 좀 심각해요. 여기는 시즌 전에도 네. 투수진의 불안 요소를 야수들의 힘으로 어떻게 버텨가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네. 5할 위쪽으로 한 플러스 5 정도 유지하면서 근데 그 선발진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데 야수들도 죽을 쓰고 있네요. 맞아요. 핸더슨이 못하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거너 핸더슨도 좀 부진하고 결국 번즈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힘드네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을 만한 선발 투수는 제게 플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로테이션 돌아주고 유일하게 좀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는 선수는 잭 애플린이 끝.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토모유키 스가노, 케이드 포비치, 닌 크레머, 찰리 모튼 정도인데 모튼이 찰리 모튼은 지금 말도 안 돼요 지금. 쉽지 않아요. 우리 모튼 선생님 좋은 투수인데 이제 진짜 그만하실 때가 됐나 싶을 정도로 지금 모든 면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튼과 너무 달라요. 네. 구속 죽었고요. 커맨드 죽었고요. 심지어 이 선수 원래 그 커브가 메인이잖아요. 네. 커브가 자꾸 존 안으로 들어가요. 경기를 등판을 한번 봤거든요. 2번 정도. 커브 커맨드가 되게 좋고 커브로 진짜 일가를 이룬 선수예요. 커리어를 커브의 그 밸류에 의존해서 지금까지의 커리어의 상당수를 쌓은 선수인데 네. 그 커브가 이상해요. 말을 안 들어요. 존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쳐맞아요. 이러면 힘들죠. 그죠. 네, 지금 페스티벌 뭐 구속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늙어가지고 41살이신데 구속이 다시 오를 것도 아니고 페스티벌 포심 던질 때 보면은 한두 바퀴 돌고 나면은 체력 달려가지고 91마일도 찍히고 이러던데 90마일 찍히고 커브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못 버텨요. 네, 진짜로 지금 좀 위험해 보이고요. 지금 5경기 등판해가지고 20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10.89인데 힘들죠. WHIP가 2.23이에요. 메이닝 2명 이상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이 맛이 완전히 간 상태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튼이 나간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투수가 마땅찮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딘 크레머도 좀 안 되고 스가노가 표면 성적은 좋은데 세븐지표가 안 좋아요. 9이닝당 3진이 3이 안 되거든요. 스가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지금 요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돌아오죠. 조금 곧 돌아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보다도 FA로 나간 번즈랑 그 칼 브래드시 없는 게 너무 커요.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니까. 번즈를 잡고 브래드시가 부상 복귀를 하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뛴다고 가정하면 번즈, 지로드, 브래드시 이렇게 1, 2, 3, 3발인데 이거는 컨텐더 팀의 1, 2, 3, 그렇죠. 3발이죠. 네.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애플린, 스가노, 크레머가 뛰는 1, 2, 3, 3발은 제 생각엔 이거는 탱킹팀의 1, 2, 3, 3발이에요. 플레이오프 팀이 아니라. 근데 지금 너무 좀 안일하게 오프시즌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해요. 브래드시가 내년 복귀,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복귀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 공백을 메우고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느낌으로 모튼을 데려온 느낌이긴 하거든요. 모튼이든 뭐 스가노가 됐든. 근데 진짜 좀 요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 이제 풀시즌 플로테이션을 맡긴다는 것도 좀 매우 큰 도박수기도 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초반에 너무 안 좋게 터지고 있어서 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근데 여기 애틀랜타랑 다르게 이쪽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야 부진을 생각보다 길게 끌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랜타는 어쨌든 선발진은 솔리드해요. 스트라이더 돌아오고요, 곧. 네. 쉘렌바우 되게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그랜트 홈즈도 정착 잘했고. 그러니까 세일이 좀 안 좋긴 한데 여기 어지간하면 돌아올 거고. 네, 세일도 지표 보면은 좀 지표는 운이 괜찮아요. 없어요. 네. 네. 지표는 사실 지난 시즌보다 좀 안 좋아진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좀 운만 조금 따라준다면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슈엘렌바우, 세일, 홈즈, 스트라이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죠. 그럼요. 최고 수준이죠. 근데 타선이 약간 초반에 부진했던 게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선 부진은 이제 해소가 됐고 뭐 라일리, 뭐 마이클 해리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고 오즈나 여전히 잘하고 있고 올슨, 머피 코어들은 다 확실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애틀랜타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볼티모어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진짜로 한 5월 달까지 이게 이슈가 극복이 안 되면은 노선을 한 시즌 정도 리툴링 노선으로 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진짜로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어떻게 버텨가지고 선발 보강을 하거나 뭔가 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여기는 당장 마이너에 투수 자원도 없어요. 네.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사실상. 체이스 맥더머 정도인데 거기도 사실 썩 그렇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근데 이 팀 볼 때마다 참 지금 깝깝한 선수 한 명 더 얘기하자면 건어 앤더슨은 지표 같은 거 보면은 결국에 반등할 거라 보고요. 잘할 거니까. 진짜 문제는 저기 잭슨 홀리데이. 이 아직도 감 못 잡네요. 작년에 좀 많이 심했죠. 너무 못해서 올해는 좀 표면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세부 뜯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잭슨 홀리데이의 모습은 아니죠. 확실히. 너무 거리가 멀죠. 네. 근데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제 21살이니까 뭐 시간을 좀 많이 주고 뭐 그쵸. 1, 2년 더 이제 묵히면은 충분히 잘할 거라고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전체 1위 평가까지 받았던 최고 수준의 탑 유망주 치고는 게임의 결함이 아직 너무 많다. 뭐 이런 인상이 좀 있어서 볼티모어도 사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팀이 볼티모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대했던 것 그리고 예상했던 것 대비 장점은 안 나오고 단점만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라 특히 지구도 지구고 지구도 빡센 지구고 해서 쉽지 않네요. 볼티모어는 반등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개막 이후 한 달간 있었던 메이저리그의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또 다른 메이저리그의 핫 이슈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